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강세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죠.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고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평선하고의 이격도가 벌어지죠. 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조정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고가에 팔라고 하지 말자. 지금 한미반도체를 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약간 조금 변형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올라가니까 한미반도체를 매수하자. 요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피어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한 환경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위에 있는 기업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그렇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최근에도 꽤 강한 시세를 냈지만 사실상 우리 다 알잖아요. 하이닉스 매수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벌겠습니까? 뭐 100억, 200억씩 뭐 매수하거나 그럴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미반도체를 보고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다른 종목군들을 봤을 때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한미반도체가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HBM은 지금 쇼티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는 쪽은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상을 가질만 하죠. 지금 당장에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엔비디아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죠. 그렇죠? 야, 너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내가 좀 낮춰줄게. 좀 해봐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HBM이 없어서 AI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이거 지금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웃돈 주고 사갈게 하는 MS, 구글 널렸어요. 아마존까지도 이렇게 널렸는데 HBM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측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못 만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물량까지 다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제가 요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그럼 이 밑에 부채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쭉 보면 계약 부채 있죠. 이 분기당인데 1조 한 2천억, 3천억 그 정도가 확 늘었어요. 4분기 때 1조 5천억 그리고 1분기 때 2조 7천억으로 부채가 늘었습니다. 계약 부채. 그렇죠. 원래는 하이닉스 부채가 없었습니다. 23년 2분기, 23년 3분기 이때까지는요. 부채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1조 이상 늘었죠. 딱 하니까 또 1조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차입금을 받거나 뭐 금융부채를 땡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땡긴 게 아닙니다. 이자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 계약부채는. 그럼 이렇게 큰 돈을 분기당 1조 원씩 꽂아줄 수 있는 쪽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제한되죠. 누구겠어요. 엔비디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는 건 야, 이거 삼성전자가 못해가지고 하이닉스 쪽으로 공장 빨리 지으라고 돈 밀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현금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2차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야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근데 2차전지 쪽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현금 회수가 안 되고 현금이 돌 수 있는 상황이 막힌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못 지어요. 물론 지금 청주의 M15X 공장에 HBM 요 설비가 대거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한미반도체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되게 좋다. 만들기만 하면 돈이다. 이거는 그냥 주면 돈을 줍니다. 물건을 주기 전에도 돈을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지금 위치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격도만 생각하면 된다. 이 이격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가격이에요. 그렇죠?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격도가 발생하고 이격도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을 추적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한미반도체 말고도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강한 종목이 너무 많아요.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시면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엄청 강하죠.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Y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강합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여기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 쪽도 계속해서 강하죠. 언제 제가 공략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71,300원에. 그렇죠?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매매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이고, 이거 말고도 뭐 반도체,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YC 같은 종목들 보잖아요.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17%, 8% 내려보면 20%씩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람테크놀로지 3거래일 보유해갖고 74.8%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와서 배우시고요. 여기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가 진행돼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식시장은요, 하나예요, 하나. 자, 섹터별로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하나의 종목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업종이 형성이 되고 뭐 섹터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뭉쳐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해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반도체가 강하다. 아까 전에 제가 뭐 YC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람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죠.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한번 볼게요. 가온칩스 제가 1월 달에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6%, 10% 이렇게 수익을 내죠. 진짜 가네. 확인했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제가 뭐랍니까? 계속해서 종목을 늘린다는 거예요. 자, 가온칩스 하고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것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그런 종목군들 보면 보세요. 매수매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쪽에 강하다 보니까 14%, 2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파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관련주들, 재룡산업 이런 종목군들인데 어때요? 매도 35%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격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가격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이해를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나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와서 보고 배우시면 되고요. 모든 종목군들을 저는 2주 안에 처리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역시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타점을 잡는 거예요. 즉 수익 전환을 2주 안에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데미지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시간 때문에 손절을 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가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는 거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차트나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판단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